오늘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됐습니다. 트럼프는 강경 보수 성향인 39살 벤스 상원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파월 의장이 물가 상황이 더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장에서 전망하는 금리가 내려갈 확률은 100%로 뛰었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록적인 폭염이 동부 해안으로 이동하면서 폭염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워싱턴 DC부터 볼티모어 그리고 필라델피아 등 남동부 지역의 기록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LA 한인타운 식당 동일장이 있던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폐업 후 빈 건물에 노숙자들이 들어앉기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져 노숙자 방화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원희룡, 나경원 후보가 단일화를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각자 자신을 중심으로 단일화가 될 것이라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한동훈 후보는 정치공학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오늘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렸습니다. 피격 사건으로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경 보수 성향인 39살 벤스 상원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공화당 전당대회가 시작됐습니다. This convention will come to order. Welcome to the 2024 Republican National Convention. 미국 각지에서 모인 대의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했습니다. The great state of Nevada proudly casts all of its 26 votes for President Donald J. Trump. 특히 피격 사건 이틀 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정대로 참석하면서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첫날 트럼프는 강경 보수로 알려진 39살 제이디 벤스 오하이오주 상원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트럼프는 SNS에 오랜 숙고를 거쳤다면서 벤스 의원이 부통령직을 맡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초선인 벤스는 불법 이민 차단, 기후위기 평가절하 등 대부분 분야에서 트럼프와 같은 의견을 보여왔으며 1952년 이래 최연소 부통령 후보입니다. 전당대회 첫날 플로리다주 남부법원 에일린 캐넌 연방판사는 트럼프의 국방 기밀문서 유출 사건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캐넌 판사는 이 사건을 수사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에 문제를 제기한 트럼프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주요 언론들은 이번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선 사법 리스크 하나를 털어낸 셈이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네, 이번 전당대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행사입니다. 밀워키 중심가에는 경찰들이 배치돼 삼엄한 경계를 펴고 있습니다.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네, 제가 지금 있는 곳이 밀워키 중심가 근처입니다. 도시 중심가에는 콘크리트 바리케이트가 설치되어 있고요. 거리 곳곳에 보시는 것처럼 경찰들이 배치돼서 삼엄하게 경계를 펴고 있습니다. 시내를 지나는 밀워키 강이 있는데 강 위에서도 순찰 중인 해안경비대 무장보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전당대회가 열리는 위스콘신주는 총기를 공개적으로 휴대하는 게 가능한 곳이어서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열리는 밀워키, 하이서브 포럼 등 주요 건물 주변에는 차량과 행인 검문소가 설치됐고 대중교통 운행도 통제되는 등 엄격한 보안 조치들이 추가됐습니다. 시 당국은 경찰관 1,600명 이상을 전당대회 보안에 배치할 것이며 인근 지역으로부터도 추가 인력 수천 명을 지원받는다고 밝혔습니다. All across our state and really all across the country that are coming here to make sure that this is a safe event for everybody.
네, 저 뒤 중심가 쪽에서 오늘 공화당 정책에 반대하는 수십 개 단체가 거리 행진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 후 한때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시당국은 집회를 허용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민 문제, 부자 감세, 임신 중지 등을 놓고 반 트럼프 구호를 외쳤습니다. We let the world know, let the state know, let our community know that Republican values aren't our values. 하지만 공화당 전당대회 막이 오르면서 이곳 미러키는 공화당 지지자들의 축제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미러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직 대통령이자 유력한 대선 후보가 대낮에 공개된 유세 현장에서 피격을 당하면서 책임을 따지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의자가 총을 발사한 건물이 경호하기 어려운 장소로 사전에 분류돼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트럼프를 경호하는 데 실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저격한 장소는 유세 현장에서 130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해당 건물은 경호 반경 밖에 위치해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호를 책임지는 비밀 경호국은 해당 건물을 안전 취약 장소로 사전에 분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NN 방송은 비밀 경호국이 그럼에도 해당 건물을 직접 수색하지 않고 현지 경찰에 보안 책임을 맡겼다고 전했습니다. 또 둘로 나눠진 현지 저격 대응팀 가운데 하나가 해당 건물을 담당하기로 돼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밀 경호국을 관할하는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경호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When I say that something like this cannot happen, we are speaking of a failure. 경호 실패 논란이 거세지자 비밀 경호국도 성명을 내고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과 관련해 독립적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회의 어떤 조사에도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격범 크록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크록스가 범행 때 사용한 소총은 부친의 것으로 확인됐는데 부친은 20개 이상 등록 총기를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신 수색 과정에서 무선 송신기가 발견됐고 소유 차량에선 폭발물과 함께 수신기도 발견돼 암살 시도의 일환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크록스는 범행 직전 인근 총기상에서 50발의 총알을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트럼프는 물론 바이든 대통령도 자제와 통합을 촉구하고 있지만 오히려 미국 사회가 더 분열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를 겨냥한 비난 발언과 함께 자작극이라는 음모론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표원구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세 번째 대국민 담화에 나섰습니다. 정치 상황이 과열됐다며 진정할 때라고 호소했습니다. It's time to cool it down. We all have a responsibility to do that.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모두 단결해 미국인으로서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자고 말했습니다. 전 현직 두 대통령은 전화 통화에서 짧지만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민주, 공화 모두 폭력 규탄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So I'm glad to see that for the vast majority of the responses is that Democrats and Republicans are condemning this violence. 하지만 공화당에서 바이든 책임론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트럼프를 표적 삼자고 한 바이든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Everyone who has called him a threat to democracy, who said that he should be put in a bullseye, as Joe Biden said, they need to have some very deep reflection tonight. 음모론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의 자작극이다. 백악관 지시에 따라 전직 대통령 경우에 소극적이었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습니다. There's no evidence for either of these conspiracy theories, but they reflect the kind of claims that are spreading in this very polarized, emotional climate in the immediate aftermath of the assassination attempt. 상대 진영에 대한 적대감은 음모론을 더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전현직 대통령 모두 통합을 외치지만 미국 사회의 분열은 이제 봉합이 힘들 전망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습니다. SBS 표현구입니다. 이번 사건 이후 총기 규제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총기 사용의 자유를 강조해 왔었는데 올해 대선에서는 트럼프의 공화당 쪽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김영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어린이 20명을 포함해 26명이 희생된 2012년 미 코네티컷주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 2016년 오바마 행정부는 공화당의 반대에도 강력한 총기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Anybody in the business of selling firearms must get a license and conduct background checks or be subject to criminal prosecutions. 미국 내 총기 규제의 이정표가 된 샌디훅 사건에 사용된 총이 바로 AR-15 소총입니다. 반자동 소총으로 우리 군도 사용했던 M16 소총의 민간판입니다. 미국 성인 20명당 1명꼴로 보유해 미국의 소총으로 불립니다. 2012년부터 2022년 사이 미국에서 발생한 주요 총기 난사 사건 17건 중 10건에 등장하는 단골 흉기입니다. 이 때문에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주 등 9개 주에선 판매와 소지가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된 펜실베이니아주 등 41개 주에선 신분증만 제시하면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이번 범행에 사용된 AR-15 역시 총격범의 아버지가 합법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총기 허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과 2020년 대선에서 전미 총기협회의 지지를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기를 소유할 자유를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총기 소지에 우호적인 입장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격을 받은 상황이어서 공화당 측에서도 입장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SBS 김영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9월 미국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파월 의장이 물가 상황이 더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장에서 전망하는 금리가 내려갈 확률은 100%로 뛰었습니다.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이번 달 말 금리 결정 회의 전에 사실상 마지막 공개 발언에 나선 파월 연준 의장이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 물가 통계들에서 많은 진전을 봤다고 평가한 겁니다. The second quarter, actually, we did make some more progress. We've had now 3 better readings, and if you average them, that's a pretty good pace. 지난주 발표된 미국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로 전문가들 예상치를 밑돌았고 특히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고 4년 만에 처음으로 전달보다 물가가 떨어졌습니다. 파월 의장은 거의 완전 고용 상태였던 일자리 상황도 점점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he labor market again has moved into better and better balance to the point where I think you can now say it's essentially no tighter than it was in 2019 before the pandemic. 일할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서 임금이 오르고 이어서 각종 서비스 요금이 따라 오르면서 물가를 자극하던 연쇄작용이 풀리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겁니다. 파월 의장이 이런 발언을 내놓자 시카고 상품거래소 금리 전망치에서 9월에 금리 인하가 이뤄질 확률은 100%까지 올랐습니다. 또 올해 2번 이상 금리가 인하될 확률도 96%로 뛰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 지수가 0.5% 이상 오르는 등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고 특히 중소기업 중심 러셀 지수는 2% 가깝게 뛰면서 이 발언을 반겼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서부 지역의 기록적인 폭염이 동부 해안으로 이동하면서 약 1억 명의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워싱턴 DC부터 볼티모어 그리고 필라델피아 등 남동부 지역에 100도 이상의 기록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하주은 기자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 남동부 지역이 폭염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부 지역의 고온 현상이 동부 해안으로 이동하면서 플로리다에서 메인주까지 무려 1억 명에 가까운 주민들의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현재 워싱턴 DC를 포함해 볼티모어와 필라델피아,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와 버지니아는 최고 수준의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보스턴과 뉴욕 등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남동부 대부분 지역에 100도 이상의 기온이 계속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오는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잠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후 다시 폭염이 찾아올 거란 전망입니다. 볼티모어와 필라델피아에는 화요일까지 체감온도가 무려 110도를 넘을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뉴욕과 보스턴 등에서도 체감 온도는 90도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폭염은 밤에도 기온이 평소보다 높을 것이라며 어린이와 노인 등 온열 질환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SBS 하주은입니다. 어제 LA 다운타운에서 코파 아메리카 결승전 축구를 보던 두 나라 축구팬 사이에 패싸움이 벌어져 최소 2명이 흉기에 찔려 위독한 상태입니다. LA 경찰국은 어제 저녁 7시 32분쯤 사우스 유니언 애비뉴에 위치한 식당에서 집단 패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소버 콜롬비아노 레스토랑에서 아르헨티나 팬들이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는데 콜롬비아를 응원하던 팬들과의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이는 수백 명이 연루된 집단 패싸움으로 번졌고 이 과정에서 최소 2명이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싸움 관련 체포된 사람은 없으며 용의자의 신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어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의 2024 코파 아메리카 결승에서 아르헨티나는 1대0으로 콜롬비아를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LA 한인타운 이전 식당 동일장이 자리했던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8시 23분 웨스트 8가에 위치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소방관 134명이 투입돼 53분여 만에 불길을 진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소방국은 소방관들이 출동했을 당시 건물이 불길에 휩싸여 있었으며 건물 붕괴를 우려해 방어적인 태세로 진화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는데 지난 2020년 동일장 폐업 후 빈 건물에 1년 정도 전부터 노숙자들이 들어앉기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로 인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60대 한인이 폭염 속 등산에 나섰다가 실종된 후 5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샌디에이고 인근 출라비스타에 거주하는 61세 한인 김한태 씨가 지난 10일 팜스프링스와 카바존 사이 화이트워터 지역의 스노우크릭 협곡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셰리프국은 지난 7일 오전 김 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됐으며 헬기를 동원하고 전문 구조대를 파견한 수색 끝에 김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김 씨는 아이들 와일드에서 북동쪽으로 2마일 정도 떨어진 플러리지의 험준한 산악지대로 등반에 나섰다가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의 구체적인 사망 원인이나 부상을 당했었는지 등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으며 그가 험준한 산악지역에서 조난을 당한 후 폭염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원희룡, 나경원 후보가 단일화를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각자 자신을 중심으로 단일화가 될 것이라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한동훈 후보는 정치공학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는 결선 투표 가능성이 50%라며 결국 한동훈 후보와 자신의 싸움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불가피하게 딱 네 글자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를 돕게 될 겁니다. 돕게 되면 나 후보가 저를 돕게 될 것이다. 나경원 후보는 당정 관계를 파탄나게 하는 후보에 걱정이 있다며 한 후보를 비판하면서 단일화는 자신 중심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나온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나온 후보가 대통령에게 할 말 하겠습니까? 저 나경원이 하겠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평가절하하면서 1차 과반 득표를 목표로 투표 독려에 나섰습니다. 단일화나 이런 것은 자유죠. 자유인데 어떤 정치공학이나 정치적인 기술이 민심과 당심의
흐름을 꺾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후보가 당심에서 과반 지지를 받았다는 캠프 자체 여론조사가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다른 후보들은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캠프 여론조사를 가지고 그게 공정성이 담보됐다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특정 캠프에서 한 걸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냥 저는 소위 부담, 웃어 넘긴다. 나경원, 원희룡 후보가 한 후보 측을 선관위에 신고하거나 제재를 요청했고 당 선관위는 여론조사 공표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는데 해당 언론사는 취재원 보호를 위해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천안 합동연설의 도중엔 일부 청중이 한 후보를 배신자라고 야유했고 각 후보 지지자들 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네,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의혹을 받는 유튜버가 소환 통보도 없이 스스로 검찰에 나왔습니다. 이 유튜버는 휴대전화만 제출하고 조사는 받지 못했습니다. 쯔양은 공갈 혐의로 이 유튜버 등 4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쯔양의 사생활 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활용해 소속사로부터 5,500만 원을 받아낸 의혹을 받는 유튜버 구제역 이준희 씨. 검찰의 자진 출석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씻을 수 없는 아픈 상처가 공개된 쯔양님, 그리고 쯔양님의 팬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쯔양 측으로부터 돈을 뜯어냈다는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먼저 저에게 리스크 관리를 대한 용역을 부탁한 것은 쯔양님 측이었고 그 금액에 대해서도 그쪽에서 먼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쯔양의 과거 사생활 정보가 다른 유튜버들에 의해 퍼지지 않도록 소속사의 요청을 받아 계약을 작성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기자회견 뒤 음성 녹취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들어있는 자칭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했지만 검찰 조사는 받지 못한 채 돌아갔습니다. 쯔양 측 변호인은 쯔양이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교묘한 방식으로 협박하는 유튜버들 눈치를 봐야 했고 결국 원치 않는 내용의 계약서까지 작성해야만 했다며 이 씨를 포함해 유튜버 4명을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너무 추측성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그와 관련해서 또 쯔양 씨도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쯔양 측은 이와 함께 비트코인을 보내지 않으면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이메일을 증거로 공개했습니다. 유튜버들 고발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유튜버 이 씨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수원지검에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SBS 정혜진입니다. 프랑스 체육장관이 수질 악화로 올림픽 수영 경기장으로 부적합하다는 논란이 거세진 파리 센강에 직접 입수했습니다. 아멜리 우데아 카스텔라 체육장관은 지난 14일 패럴림픽 철인 3종 선수와 함께 센강에 직접 뛰어드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카스텔라 장관은 센강에 직접 입수해 강의 안전성을 알리겠다고 공언한 정치인 가운데 처음으로 입수를 단행했습니다. 최근 센강은 대장균 등 오염 수치가 높아 수영 경기를 치르기에 부적합하다는 비판이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쏟아졌습니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카스텔라 장관 외에도 안 이달고 파리시장과 마크롱 대통령 등도 센강 입수를 공약한 상태입니다. 영국 명품업체 버버리 그룹이 글로벌 시장 침체로 매출이 급감하자 최고 경영자를 교체하고 배당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버버리는 오늘 명품 시장 침체로 올해 손실이 예상된다며 취임 2년 반 만에 조너선 아케로이드 버버리 CEO가 물러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17일부터 미국 명품 브랜드 마이클 코어스와 코치, 지미추 CEO를 지낸 조슈아 슐먼이 신임 CEO를 맡게 됐습니다. 버버리의 지난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으며 주가는 아케로이드 CEO가 취임한 2022년 4월 이후 현재까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앞으로 한국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켄터키주에서 면허시험 없이도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진행됐던 범죄기록 말소 행사가 성황리에 끝나면서 2차로 한 번 더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LA 한인회는 오는 8월 29일 남가주 한인변호사협회와 LA 카운티 변호사 15명과 함께 범죄기록 말소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에 참여하고 싶은 한인들은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합니다.
뉴욕시 공립도서관이 약 8개월 만에 일요일에도 다시 문을 열게 됐습니다. 시정부는 공립도서관 예산 5,800만 달러를 복원해 오는 8월 4일까지 일요일 운영을 다시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업이민과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국무부는 2024년 8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가운데 1순위와 5순위를 제외한 모든 순위의 영주권 판정 일자가 전달과 동일하게 모두 동결됐으며 가족이민도 우선 일자가 동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켄터키주에서 한인 여성들이 불법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메디슨 카운티 리치먼드시 경찰국은 지난 11일 마사지 업소 후지 헬스 스튜디오에서 마사지 팔러로 일하던 40대 정모 씨와 김모 씨, 50대 김모 씨를 불법 성매매와 무면허 마사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한국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켄터키주에서 면허시험 없이도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운전면허 상호 인정 약정을 체결해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 시험 없이 켄터키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 지구촌입니다. 우리나라의 승려복장으로 디제잉 퍼포먼스를 펼쳐 화제를 모은 뮤진 스님이 있다면 포르투갈에선 이 사람이겠네요. 사제복을 입고 흥겨운 공연을 펼치는 신부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모두 소리 질러! 무대에 오른 한 남성이 수많은 관중 앞에서 들썩들썩 신나는 분위기를 유도합니다. 그런데 복장이 눈에 띕니다. 포르투갈의 신부 길 헤름의 페소토입니다. 이른바 DJ 프리스트라고 불리는 이 신부는 종교음악을 기반으로 한 일렉트로닉 댄스 장르를 선보이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지난 2010년 아프가니스탄에 군목사로 파견됐을 때 직접 디제잉을 배우기 시작했고 최근엔 이탈리아, 스위스를 돌며 공연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음악은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준다며 이런 DJ 퍼포먼스가 종교 활동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하는 신부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종교는 너무 엄숙하단 편견 대신 친근한 이미지를 전파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네요. 모두가 잠든 밤 한 남성이 머리에 조명을 달고 베트남의 한 새 둥지 공장에 침입합니다. 공장 안은 날아다니는 새들로 가득했는데요.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천장을 향해 손을 뻗어 둥지를 꺼내더니 준비한 가방에 집어넣고 냉큼 달아납니다. 지난 7일 베트남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남성은 공장에 들어간 지 2시간 만에 우리 돈으로 600만 원 상당의 새 둥지 5kg을 훔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아기 새들이 죽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지 경찰이 CCTV 영상을 토대로 범인 추적에 나섰는데 새 둥지는 베트남에서 최고급 식재료로 꼽히기 때문에 최근 몇 년 사이 도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네요. 더워도 너무 더운 이번 여름, 자동차에서 시원하게 보낼 방법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덤프트럭 적재함에 물과 사람들이 실려 있습니다. 이 상태로 도로를 달리기까지 하는데요. 파키스탄의 한 운전수가 덤프트럭을 개조해 만든 이색 수영장입니다. 적재함에 방수포를 깐 뒤 물을 잔뜩 채워 넣은 건데요. 수영장이라기보다는 얼핏 목욕탕 대형 욕조처럼 보이기도 하죠. 주행 모습이 온라인을 타고 확산하면서 인기를 끌자 현지 언론에서도 소개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동차인 카, 수영장인 풀을 합쳐 이런 게 진짜 카풀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여름 더위에 최고일 것 같긴 한데 안전이 우려된다는 반응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엔 필리핀의 카비테주입니다. 날이 좋아 건물 옥상에서 빨래를 말리는데요. 옆에서 담배를 피우네요. 그리고는 꽁초를 한쪽에서 끈 후 옥상을 내려갑니다. 그런데 혹시 제대로 안 껐나요? 담배 꽁초를 버린 곳에서 시뻘건 불꽃이 있는가 싶더니 금세 벽을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타오릅니다. 이 집 사람들은 이미 외출을 해버렸고 이대로 있다간 정말 큰일 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다행히 이웃들이 이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다들 허겁지겁 건물 옥상으로 뛰어올라 신속하게 불길을 잡았는데요. 건물이 좀 타긴 했지만 인명피해 없이 화재를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